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광주 도서관에 적용된 공법은 선정 당시 신기술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고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구 효령동 공동묘지 일대에서 5.18 행방불명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안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년에 40명씩 공무원 합격자를 쏟아내는 경북 상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온갖 방법이 동원됐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백약이 무효였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농협이 농촌 지역의 농협에 직접 투자하는 도농 상생 사업인데요. 이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이 매장을 돌며 비워진 진열대를 다시 채웁니다. 딸기를 비롯해 상추와 고추 등 쉬운 가지가 넘는 야채는 모두 주변에서 수확된 로컬 푸드입니다. 3년 전 직매장이 생기고 난 뒤 진열대를 채우는 일이 주변 농민들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용돈도 생기고 이렇게 나오면 손지들 용돈도 주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모든 거 있으니 좋잖아요. 이렇게.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직매장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합작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체 투자금 85억 원 가운데 능주농협이 65%를, 서광주농협은 35%를 출자했는데 투자 여력이 부족한 농촌농협을 도시농협이 지원해 상생에 나선 겁니다. 단순히 농촌농협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도시농협에서 농협의 가치라든가 협동조합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농 교류는 도시농협 입장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신용 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직매장 운영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 남아도는 쌀 창고는 도시농협의 물류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유통에 대한 노하우를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도시농협의 접목 운영을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도농 상생 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9곳. 광주와 수원, 서울 지역 농협들이 전남 지역 농협에 모두 2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농협 중앙에도 침체된 농촌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농 상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까지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구례 성삼재 지역에서는 무려 영하 12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했고요.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도 영하 6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의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3도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른 오전에는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여수에서는 강풍특보도 함께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무너진 도서관 구조물에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취재진이 당시 공법 선정 심사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정작 이 공법의 신기술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너진 도서관 구조물은 48m나 되는 길이에도 하중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세르비아 건축가의 넓은 개방감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지지대가 없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겠다며 업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공법 심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최종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도서관에 적용된 공법을 제안한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 항목인 신기술 점수가 0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기술은 정부가 공법의 안전성과 기술력, 시공 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인데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한 겁니다. 반면 경쟁업체는 신기술에 3점을 받았습니다. 공사 안전과 관련된 신용도 평가에서도 경쟁업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뭐 신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되게 실제 점수가 높은데 정성평가가 낮다는 것은 사실 이 평가의 공정성이나 또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좀 의문이 간다. 반면 선정된 업체는 훨씬 저렴한 공사비용 평가에서 앞섰고 특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지역대학 교수와 광주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새로운 공법을 쓰는 만큼 정부가 보증하는 신기술이 중요한 항목이었을 텐데 오히려 0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 공법이 선정되었는지 당시에 이 선정 결과 선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공법 심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심사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평가 사유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서 사고 직후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이라고 설명했지만 MBC가 입수한 공사 시방서에는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위해 청장직 사임을 선언했던 문인 북구청장이 8일 만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문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구청장의 공백은 구민의 목소리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사임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으로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가 대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치동물원은 판단 사육 역량은 충분하지만 현재 사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제로 판다가 올 경우 적절한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통합 논의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체급을 갖추게 되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의만큼 지역민에게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속도전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통합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산업, 문화, 자치분권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찬스를 잡아서 추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통합에 따른 성과만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3년 전 광주 전남 연구원이 내놓은 행정통합 보고서에서도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강조돼 있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신다고.
행정통합의 득과 실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참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갈등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광주시는 특별법 발의가 우선이라며 법을 만들고 통합협의체 구성을 마친 뒤에서야 주민 설명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주도로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 사건은 역사 왜곡과 편향 인사 등 숱한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합류한 최간호 순천대 11구 연구소장. 지난해 11월 새 기획단이 출범한 뒤 2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획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규명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2023년 구성된 1기 기획단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김계리 변호사 등 보수 편향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2기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11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모든 상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희생자 신고 처리율은 아직도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령에도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기며 행정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직원은 3명뿐, 15명이던 제주 4.3 사건의 조사 인력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위원은 아예 전무합니다. 제주 4.3이 원인이 돼서 여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순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고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과 더딘 행정, 법적 한계 속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들의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안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돼 광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북구 효령동 공동묘지 일대가 안매장 의심 지역으로 신고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식 발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5.18 기념재단이 안매장 관련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5.18 당시 군인과 민간인의 증언이 효령동 일대에서 일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철강 경기가 악화하며 광양 지역은 지난해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무의 담비 같은 K스틸법이 제정되며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까지는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현안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강 경기의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지난해 포스코의 매출은 지난 2022년 대비 13%가 급감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 국회는 지난해 K스틸법의 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역은 새해 연기한 적지 않은 후속 현안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K스틸법 시행령 마련이 우선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는 K스틸법의 시행령 안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과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 역시 지역 기업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만권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사업들도 올해 시급한 현안입니다. 광양항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연구 영역이랄지, 그다음에 간양항 전면 항로 중심 증설 등이 저희가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임에도 올해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에까지 포함된 광양세무서의 설치,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 등 해묵은 현안들은 올해에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올 한 해 시행정과 의회가 지방선거라는 이슈에 매몰돼 선심성 시책 사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추진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항에 가장 큰 비용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긴 하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비용들, 대규모 비용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보다는 시민들 다수가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만큼 광양시와 의회에 더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 후보들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할지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연초만 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신차를 등록하러 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고차로 팔 때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신차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난해 구매한 차량을 새해에 등록하기 위해 찾아온 운전자들입니다. 차량 최초 등록을 연초에 하면 중고차로 팔 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해 밖에는 신년에 등록을 하려고 사람들이 밀어놨다가 그래 연초에 등록해서 그래요. 실제로 하루 평균 350건에 달하는 울산 지역 차량 등록 건수는 1월 2일만 되면 2배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소 전 직원이 연초마다 30분씩 조기 출근하고 점심시간 절반을 반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 연도가 실제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될까? 중고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자동차고 실제 등록 일수도 며칠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제 등록 연도가 언제냐가 가격과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연초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이 폭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 12월과 1월 등록은 통상 50만에서 1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며 판매 속도 면에서도 연식이 늦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중고차 가격에는 주행거리와 관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는 만큼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차량 등록 기간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1년에 40여 명씩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는 일,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경북 상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 260명의 9급 고졸공채 공무원을 배출하며 전국 최고의 공무원 사관 고등학교로 발돋움했는데요. 상주공고에 안동문화방송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겨울방학인데도 교실마다 학생들의 공부 열기가 인문계학교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2학년 진학을 앞둔 교실은 전국의 도로를 기능별로 분류하는 토목 기초 수업이 한창이고 6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외곽, 순환. 예비 3학년 교실에선 9급 토목직 공무원 시험 대비 모의고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에선 올해 고3 졸업 예정자 160여 명 중 4분의 1인 44명이 9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올해 경북 시군별 토목직 합격자가 14명인데 울릉군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이 상주공고 졸업생들입니다. 부모님은 진짜 잘 됐다고, 고맙다고, 진짜 효자라고 수능 준비할 때 그 친구들과 만날 때는 이제 조금 불안감이 있었지만 동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45명을 비롯해 6년 동안 무려 260명이 졸업과 동시에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 단연 최고 성적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고졸자 기회 확대를 위해 9급 특별전형을 만들자 학교 측은 이 제도를 차별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교사들이 직접 만든 모의고사 문제로 학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인문계 학교에만 있던 보충 수업과 야간 자습도 운영하며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저희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험이랑 거의 다름이 없다시피 했고, 공무원 배출 명문이란 입소문에 인근 김천과 구미에서도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매년 40명 이상의 공무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방학도 없고 밤낮도 없고 사교육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직접 본인들이 사교육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공기업 합격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 외에 공기업, 대기업, 부사관 등 특화 교육 과정을 4개 더 늘린 결과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란 한계를 딛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상주공고의 10년 성과가 교육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연일 역대 최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건 사업인 민간 활주로 신설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발표가 미루어지는 사이 강력한 경쟁자인 경기국제공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 명으로 잠정 집계돼 개항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년 연속 450만 명을 돌파하며 이용객 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 활주로를 함께 쓰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까지 확보해뒀지만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의 5년 단위 최상위 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예정됐던 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오는 7월까지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능하면 1분기 내에 고시하는 게 목표라고 해명했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감사원이 일부 공항의 여객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공항 개발에 관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자칫 무분별하게 공항 개발 요구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주공항은 수요가 입증된 만큼 7차 계획 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선거철 변수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화성 등 경기 남부를 후보지로 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사전타당성 용역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 남부권이 충청권과 더불어 청주공항의 핵심 고객층이라는 점.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수요를 고스란히 뺏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서둘러 평택, 안성, 이천 등 경기 남부권을 잇는 철도와 버스 노선 확충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경기 남부나 그 충청권이 대부분 이용객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청주공항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평택, 안성, 청주공항 노선도 신설했고 역대급 호황을 맞은 청주국제공항. 정부계획 발표 지연에 지방선거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중대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양 환경 정화선 건조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와 도비 75억 원을 투입해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톤급 전용 환경 정화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비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해안선과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은 설령이 28년에 달해 해양 쓰레기 수거와 정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광군 안마도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영광군은 안마도에 꽃사슴이 급증해 농작물과 묘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방목한 10마리에서 시작해 40여 년간 통제 없이 번식하면서 현재는 900여 마리가 서식 중입니다. 광주시는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13통장 11기 참여자를 오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0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때 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집 대상은 1986년생에서 2007년생으로 월 소득이 92만 원 이상 307만 원 이하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구리의 성삼재 지역에서는 무려 영하 12도 안팎의 추위를 기록했고요.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도 영하 6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의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4,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종일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여수에서는 강풍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도 동반돼서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불씨는 가급적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나주와 화순에서도 영하 3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 2도에서 4도 분포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때이른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